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파 보는 명작의 맛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무철 가족의 모습에 숨이 막혔던 지난 회차. 호기롭게 홍콩으로 떠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계약금마저 공항에서 빚쟁이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갈 곳 없는 가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기다리고 있는 건 비난의 목소리뿐. 그리고 무철이 미자에게 내민 협의 이혼 신청서. 과연 20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전 회차에서 벌어진 중요 사건. 첫째, 계약금 2억 7천의 비극적 상실. 시청자들은 무철이 홍콩행 비행기를 타려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쫓기며 공항 계단에서 돈다발들이 흩어지는 장면을 보며 아연실색했을 겁니다. 겨우 손에 넣은 계약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무철의 절망감이 화면 가득 느껴졌죠. 이 돈은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라 무철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둘째, 태아의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 피해. 태아가 영수 선배와 함께 투자했던 코인 채굴기가 사라지고 매일 3%의 이자를 약속하며 현혹했던 사기꾼은 스위스로 도주했습니다. 3천만 원을 날린 태아의 침묵은 가족 내 또 다른 균열을 예고합니다. 셋째, 무철의 충격적인 협의 이혼 제안. 집에 돌아온 무철이 미자에게 내민 협의 이혼 신청서는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무철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이 이혼이라니 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절박한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회에서 풀어야 할 핵심 의문점. 1. 무철의 위장이혼 제안, 그 진짜 의도는? 예고편에서 무철이 미자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계략이 숨어 있을까요? 위장이혼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자는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무철과 장미의 불륜, 그 진실은? 미자가 무철과 장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다고 합니다. 이 불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장미는 누구이며 무철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무엇보다 미자는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3. 대운빌딩의 소유권 이전, 규태에 숨겨진 계략. 무철이 규태에게 대운빌딩 명의를 이전했다는 예고는 많은 의문을 품게 합니다. 무철은 왜 빚더미에 앉아있으면서도 빌딩 소유권을 넘긴 걸까요? 규태가 내가 대운빌딩 주인이라니 라고 감격하는 장면은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20회 예상 전개. 장면 1, 마주 앉은 무철과 미자, 위장이혼 대화. 어두운 조명의 거실, 마주 앉은 무철과 미자. 무철 여보, 지금은 내가 빚더미에 앉아있어.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다 빚쟁이들이 가져갈 거야. 하지만 당신 명의로 이혼하고 재산을 옮겨놓으면. 미자 충격에 빠진 표정. 당신 지금 위장이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잃고도 아직도 머리 굴리고 있다니. 무철 여보,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야. 건물만 팔리면 걱정할 것 없어. 조금만 더 버티자. 미자 비웃으며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말 들었는데 이제는 지쳤어요. 무철의 눈빛은 절박함을 담고 있지만 미자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장이혼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무철의 모습은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의 발버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물만 팔리면 걱정할 것 없다는 무철의 말. 이미 대운빌딩 명의를 규태에게 넘겼다는 예고를 고려하면 무철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면 2, 태아와 아진의 만남, 3천만 원 상환 요구. 카페 한 구석, 침울한 표정의 태아와 단호한 표정의 아진. 아진, 태아씨, 미안하지만 3천만 원 계약대로 돌려주셨으면 해요. 다른 사정이 있어서. 태아 고개를 떨구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제가 투자했던 코인 채굴기가 사기였어요. 1. 아진, 사기라니요? 어쩌면 그렇게. 그럼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태아, 아직은 모르겠어요. 집안 사정도 복잡하고. 태아가 겪은 투자 사기와 집안의 파산 상황은 모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태아와 아진의 관계는 이 돈 문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무철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가 되었죠. 아진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돈을 돌려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태아에 대한 감정이 있다면 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장면 3. 석진과 서우의 대화, 태영의 배신. 소란스러운 카페, 마주 앉은 석진과 서우. 서우 오빠 있잖아. 태영 오빠가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 석진 놀란 표정. 뭐라고? 확실해? 서웅. 직접 봤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석진. 서우야,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건 아닐까? 태영이가 그럴 리가. 서우 오빠까지 태영 오빠 편이야? 나 진짜 봤다니까. 서우가 태영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 새로운 갈등은 전체 스토리라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태영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상황은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태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우의 감정 상태를 보면 태영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장면 3. 미자의 폭발, 무철의 불륜 폭로. 가족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 미자 격앙된 목소리로 다들 알아? 이 사람 장미라는 여자랑 바람 피워왔다고. 가족들 충격에 빠진 표정. 무철 여보, 그건. 미자 뭐? 변명할 거야? 나 다 알아. 홍콩으로 도망갈 때도 장미 때문이었지. 그 여자한테 돈 퍼주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태아 아버지. 정말이에요? 서우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무철이 장미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미자의 폭로는 이미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또 하나의 폭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자가 무철의 해외 도피 시도를 장미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의미심장합니다. 홍콩행의 진짜 목적이 빚쟁이를 피하는 것 외에도 장미와의 만남이었다면 무철의 캐릭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장면 5. 무철의 집 나감과 대식의 고민. 현관문을 나서는 무철과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 미자 그래 가. 다시는 오지 마. 무철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미안하다. 신 전원 마이너스 해숙과 대식의 집. 해숙 여보,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은행에서 또 연락 왔어? 대식 아니. 무철이 걱정돼서. 무철 내 식구들 다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해숙 당신 설마 우리 돈으로 도와주려고? 안 돼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대식 아니야. 하지만 쫓겨난 무철은 어디로 갔을까? 무철이 가족들의 원망을 받고 집을 나서는 장면은 드라마의 분위기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39억이라는 거금을 가진 대식의 고민은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식이 무철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 해숙의 말처럼 자신들의 삶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장면 6. 규태의 승리와 대운빌딩 명예 획득. 규태의 사무실 명의 이전 서류를 보며 기뻐하는 규태. 규태 내가 대운빌딩 주인이라니. 드디어 해냈어. 전화벨이 울린다. 규태 여보세요? 아, 대식씨. 네, 무철씨요? 아니요, 연락 없었습니다. 왜요? 대식 형님이 집에서 나가셨다고 해서. 혹시 연락 받으시면 알려주세요. 규태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당연히 알려드리죠. 전화를 끊고 이제 무철씨는 볼일 끝났네. 대운빌딩은 내 거야. 규태가 대운빌딩의 명의를 이전받고 기뻐하는 장면은 무철이 왜 빌딩을 넘겼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무철이 건물만 팔리면 걱정할 것 없다고 한 말과 규태에게 명의를 이전한 행동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규태의 표정과 대사에서 보이는 승리감은 이 거래가 무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장면 7. 빚쟁이들의 다음 표적, 무철의 집. 무철의 집 앞 모여있는 빚쟁이들. 빚쟁이일 무철이 도망갔대. 이제 어떡하지? 빚쟁이 걱정 마, 아직 이 집이 남았잖아.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어. 우리 돈 받아내야 해. 빚쟁이 3. 가족들은 어떡할 거야? 빚쟁이일 내가 알게 뭐야? 우리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집안에서 내다보는 미자와 태아, 서우. 미자 저 사람들 집까지 뺏으려는 거예요? 태아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서우 오빠 우리 어떡하지? 무철이 집을 나간 상황에서 빚쟁이들이 집까지 노리고 있다는 설정은 미자와 아이들에게 더 큰 시련을 예고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태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태아가 제가 어떻게든
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가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이나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장면 8 행방불명된 무철, 그리고 의문의 전화. 어둡고 허름한 모텔방, 침대에 앉아있는 무철. 무철 자신의 전화를 보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전화벨이 울린다. 발신자 표시 알 수 없음. 무철 여보세요? 의문의 목소리. 무철 씨, 그렇게 도망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무철 누구십니까? 의문의 목소리. 곧 알게 될 거예요. 대운빌딩 일 제대로 처리하셨나요? 무철 당신. 설마. 집을 나와 어딘가에 숨어있는 무철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는 새로운 미스터리를 제시합니다. 대운빌딩명의 이전이 단순히 빚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이 의문의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철과 어떤 관계인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복선이 될 것입니다. 캐릭터별 심층 분석. 무철 손창민. 절박한 상황에서 위장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무철은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지만 건물만 팔리면 걱정할 것 없다는 말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철의 대사 스타일은 냉정하고 계산적이면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모순된 모습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미자 이하현. 무철의 배신과 경제적 몰락으로 두 번의 큰 충격을 받은 미자는 이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철을 믿지 않으며 불륜 사실 폭로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의 표현입니다. 미자의 대사는 감정적이고 날카로우면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강인한 모성애가 드러날 것입니다. 대식. 239억이라는 거액을 가진 대식은 무철의 상황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가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의 캐릭터는 실용적이고 신중한 성격으로 자신의 부를 어떻게 활용할지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해수.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 욕망과 럭셔리한 생활에 대한 열망을 가진 해수군. 대식이 무철을 도우려는 시도를 강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그녀의 대사는 현실적이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스타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규태. 대운빌딩의 명의를 이전받으며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규태는 이번 에피소드의 승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무철의 계략에 말려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규태의 대사는 자신감 넘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낼 것입니다. 태하. 투자 사기로 3천만 원을 잃고 가족의 위기 속에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태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진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캐릭터로 그려질 것입니다. 상징적 요소와 복선 분석. 대운빌딩의 의미. 작품 제목인 대운을 잡아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운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행운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무철이 이 빌딩의 명의를 규태에게 넘긴 것은 표면적으로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건물만 팔리면 걱정할 것 없다는 대사에서 더 깊은 계략이 숨어있음을 암시합니다. 위장이혼이라는 전략. 무철이 제안한 위장이혼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무철과 미자의 관계가 얼마나 파탄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혼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가족의 결속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장미라는 인물. 아직 등장하지 않은 장미는 무철의 비밀스러운 면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장미와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인지 아니면 무철의 사업이나 빚과 관련된 더 복잡한 관계인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복선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회차에서는 무철의 위장이혼 제안과 불륜 폭로로 인해 가족은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집을 나간 무철은 의문의 인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대운빌딩명의 이전의 진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노리는 상황에서 미자와 아이들은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하며 태하는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지도 모릅니다. 대식의 239억은 무철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지만 해숙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우가 목격한 태영의 다른 여자와의 만남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며 아진이 태아에게 요구한 3천만 원 상환은 태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규태가 획득한 대운빌딩 소유권의 진짜 의미와 무철의 계략이 밝혀지면서
대운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20회의 핵심 화두가 될 것입니다. 무철의 마지막 한 방이 있을지 아니면 그의 몰락이 계속될지 다음 회차에서 확인해 보시죠. 결국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걸까요? 대운 빌딩을 둘러싼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될지 다음 회차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떤가요?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